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AI 융합교육 연구의 수업 사례 나눔에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드립니다. 또 오늘 이렇게 수업 사례 나눔을 위해 바쁘신 가운데도 마음을 내서 이렇게 준비해 주신 경원중의 오정은 선생님과 해누리초 문경찬 선생님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 요즘에 현대 사회에서 그 중요한 가치가 이렇게 협업을 통한 융합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건데, 지난번에 이제 초등 선생님들이 중등 선생님 수업 사례도 듣고 싶어요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우리 이제 중등 선생님들은 초등 선생님들의 수업 사례를 이렇게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또 우리가 수업에 응용을 하는 부분이 생기는 것 같고, 또 초등 선생님들은 중등 선생님들의 사례를 이렇게 들으시면서 또 수업에 활용을 하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 수업 사례 나눔을 통해서 협업을 통한 새로운 어떤 융합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수업 사례 들으시면서 뭐라도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말씀으로가, 그러니까 질문하시는 게 편하면 말씀으로, 채팅이 편하시면 채팅으로, 이렇게 뭐라도 편하신 방법으로 질문해 주시고, 또 강의하시는 선생님들은 혹시 지금 당장에 질문이 어렵더라도 이 분야가 워낙 새로운 분야라서 나중에 이렇게 알아보고 또 대답해 주셔도 되니까 질문하고 답변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서 오늘도 의미 있는 어떤 융합의 과정을 만들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업 사례 나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수업 사례 나눔은 앱 인벤터로 나만의 스마트폰 앱 만들기 그 2편이죠. 1편에 이어서 만보기 만들기 수업 사례를 해주실 경원중의 오정은 선생님이십니다. 따뜻하게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화이팅입니다. 오정은입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선생님들하고 함께 실습해보는 앱인벤터 실제로 실습해보는 시간을 갖게 돼서 너무나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 먼저 예제 파일 먼저 공유해 드리도록 할게요. 채팅창에. 네. 지난 시간에 저희 학생들 수업을 하다가 보니까 선생님들한테는 코드 같은 게 제공이 되지 않아서 실습할 때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드 지금 먼저 드렸고요. 인쇄해서 쓰실 분들은 인쇄해서 쓰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면 공유를 해드리자면, 지금 앱인벤터 제 수업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선생님. 네네. 자, 지금 제가 가지고 온 이제 수업은요, 2기의 나만의 앱 만들기 수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진행됐는지 큰 그림을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지금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광영재교육원 그것은 가지고 왔을 때 선생님들이 이거 영재 애들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많이 생각하시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1회, 2회, 3회까지 여기까지 점수판 앱 만들기까지는 기초과정이라서 광영재교육원이나 지금 보이시는 우리 자유학기 수업이나 같이 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후부터는요, 이제 조금 광영재교육원 학생들은 기능 위주로 이제 더 고급된 심화된 과정을 갖기 위해서 기능 위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유학기 하고 있는 학생들은 좀 더 미디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이쪽으로 더 초점을 맞춰가지고 움직이는 그림들이 더 흥미를 돋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좀 더 코딩은 간단하고 그다음에 재미는 있는 쪽으로 화려한 쪽으로 좀 가도록 이렇게 1기 때 하고 다르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할 거는 이제 여기 만보기 앱 만들기고요. 학생들로 따지자면 첫 번째로 뭔가 기능이 있고 실제로 작동하는 앱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제 수업을 갖다가 대강 보시면 이제 한 번에 이제 만보기 슬라이드 이제 이론 설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코드를 올려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딩 실습한 것과 자유학 디자인 2시간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하나당 한
30분짜리, 뭐 20분짜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시간을 나눠서 이제 6교시, 7교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앱 인벤터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채팅창에다가 앱 인벤터 구글에다가 앱 인벤터 치셔도 되지만 제가 링크를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자, 들어오시고 나서는 여기 Create Apps로 들어가시면 이제 앱 인벤터 화면을 만나실 수 있으니까 오늘 처음 시작하신 분들 계정 들어오시고 학교에 구글 계정이 있으면 훨씬 더 들어오기가 접근하기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진짜 구글에서 하는 앱들 다 구글 아이디로 다 들어갈 수 있고 무료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접근성이 훨씬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윈도우즈 왼쪽, 윈도우즈 오른쪽 이용하셔서 창을 갖다가 절반으로 이렇게 사용을 해서 한쪽에는 그 화면을 한쪽에는 이제 녹화 화면을 그다음에 한쪽에는 다른 화면을 앱 인벤터 조작 화면 띄워놓고 수업을 하면 부드럽게 수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 물어보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책을 갖다가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진짜 본 책들 내돈내산입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지난번에 앱 인벤터 이거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뒤로 가면 고급 기능이 있어가지고 이제 초급부터 고급까지 큰 그림을 그리기에 좋은 책이었다고 한다면 옆에 지금 새로 나온 책이 있는데 이게 6월 달에 발매가 된 요번 달에 나온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오늘 도착해서 제가 한번 봤는데요. 앱 인벤터 안에 인공지능을 어떻게 끌어들일 것인가, 데리고 들어올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다소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모두 앱 인벤터의 고급 과정이 여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셔서 이제 약간 어려운 부분이 들어있는 건 사실이지만 선생님들은 꼭 이거를 보시면 더 좋을 것 같다. 큰 그림 그리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그 자격증 시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이 3급부터 시작해서 2급, 1급까지 있는데 2급이 중간 정도 모두의 앱 인벤터 중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리스트하고 타이니DB 정도 사용을 하시면 중급, 그 다음에 그 이상 되면 이제 1급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혼자 공부하는 독학하시는 또 독학의 고수들 아니겠습니까? 또 선생님들 먼저 배워서 학생들 가르쳐주는. 그래서 독학하실 때 이거 보시면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책을 하려는 건 아니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제가 어떻게 하는지는 지난 시간하고 그 포맷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빌드해서 APK 파일 다운로드 한 다음에 설치해서 화면 녹화 후에 제출을 하도록 했습니다. 저하고 이제 뒤에 같이 하시는 성나영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정보 선생님이기 때문에 코드를 더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파일의 코드 화면을 캡처해서 올려서 이제 확인하는 방법도 쓰시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제 들어갈 건데요. 제가 같이 하다 보니까 이제 수업하다 보니까 태블릿으로 기초까지 중급까지는 태블릿으로 다 모든 동작이 됐었는데요.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센서가 있는데 태블릿이 고급형이 아닐 경우에는 이 센서들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딩을 잘 못하거나 아니면 여기 보시면 소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몇 가지 안 되는 경우가 미디어나 이런 게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는 그 태블릿의 센서를 좀 저가형으로 하다 보니까 센서를 뺐다든지 아니면 락이 걸려 있다든지 해서 가장 좋은 것은 이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행착오 끝에 또 알게 된 사실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중급 난이도까지는 기능적으로는 그냥 태블릿을
학교에 있는 태블릿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기초반 운영할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이제 고급 심화반으로 넘어갈 때는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와야 좀 더 매끄럽게 번역기라든지 음성 인식이라든지 이런 인공지능 기능을 들어갔을 때 좀 더 매끄럽게 수업이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자유학기 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 주에 영재교육을 수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발견이 돼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제 한번 만들어 보면서 선생님들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들리시나요? 네, 들려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만보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언제나 시작하려면 프로젝트를 여셔야겠죠. 자, 그래서 내 프로젝트를 선택하시면 지난 시간에 헬로우 앱 만들어 놓은 게 뜹니다. 자, 이거 말고 이제 하나 더 새롭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새 프로젝트 시작하기를 해주시고요. 만보기는 영어로 페도미터입니다. 페도가 발이라는 뜻이고 미터가 측정하다라는 뜻이니까요. DOMETER 해서 페도미터 한번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크린이 뜨면서 뷰어 화면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좀 전에 선생님 앞에 그 파워포인트 설명에서 어떻게 하는 건지 디자이너 화면 보여드린 적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디자이너 화면대로 시작 버튼과 정지 버튼, 그 다음에 걸음수, 그 다음에 이동거리 나타내는 그런 앱 디자인을 하도록 학생들은 하겠습니다. 슬라이드를 이제 PPT 화면으로 이론을 좀 나가는데요. 선생님들은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동영상으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맨 처음에 하실 것이 이제 앱 화면 디자인할 때 스크린 1의 속성을 먼저 설정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맨 속성 탭 어디 있었어요? 그죠? 오른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앱 이름을 페도미터라고 바꿔주시고요. 여기 지금 페도미터가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 좀 더 알아듣기 쉽게 한글로 만보기 이렇게 설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앱 이름은 스마트폰을 설정했을 때 아이콘 밑에 표시되는 이름이니까요. 우리가 한국어 버전으로 바꿔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제목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제목 같은 경우에는 스크린 위쪽에 있는 지금 회색 맞대, 여기가 이제 여기에 표시될 수 있는 이름을 설정한 속성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설정할 필요가 없는 속성들은 기본 상태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제목도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보시면 밑으로 내려가시면 제목 보이기, 그 다음에 제목 스크린 1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을 또 만보기라고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바꿈과 동시에 방금 전에 회색 부분 나타났던데 스크린 1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만보기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만보기를 작동시키는데 필요한 버튼이 있어야 되겠죠. 시작 버튼, 그 다음에 정지 버튼 두 가지는 필수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버튼을 넣으려면요. 사용자 인터페이스, 즉 사용자하고 대화하는 페이스, 그죠? 인터가 서로 간에 라는 뜻이고 페이스가 서로 마주보는 거죠. 그래서 요 안에 들어있는 것 중에서 이게 바로 사용자하고 대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버튼을 클릭을 해주십니다. 버튼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버튼 사용해 본 적이 있죠. 그래서 드래그 앤 드랍으로 원하는 위치에다가 이제 딸깍 놓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컴포넌트 패널이 이제 생기면서 여기 보이시면 이제 스크린 1에 지금 버튼 한 개가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버튼의 이름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튼은 어떤 기능을 할 거냐 하면 시작 버튼의 기능을 할 거예요. 그래서 버튼, 그 다음에 언더바, 쉬프트 키하고 그 다음에 빼기 버튼 누르시면 언더바가 됩니다. 언더바 시작 이렇게 해주시면 나중에 우리 블록에 들어가가지고 코딩을 할 때 얘가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인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련된 액션하고 관련된 이름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속성 패널에서 버튼 시작에 텍스트 속성을 이제 보시면
여기 있네요. 그죠? 텍스트의 시작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사용자가 봤을 때 이 버튼의 이름을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화면 내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지금 시작이라는 버튼이 생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버튼 이름을 여기서 바꾸는 거는 여기서 컴포넌트 이름을 바꾸는 것은 개발자가 헷갈리지 않도록 하는 거고요. 텍스트 속성에서 바꾸는 거는 사용자에게 친절하게 이 버튼이 시작 버튼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다 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번에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서랍에서 버튼을 하나 더 해야죠, 이제. 그죠? 그래서 시작 버튼 아래쪽에다가 한 번 더 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똑같이 하시면 돼요. 얘는 이제 정지 버튼 만들 거잖아요. 그래서 컴포넌트에 지금 새로 이제 컴포넌트 버튼 컴포넌트가 하나가 생겼는데요. 얘 이름 바꾸시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죠? 버튼 언더바 정지 이렇게 나타내시면 되고요. 자, 이거는 코딩을 위한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를 위해서는 속성 탭에 가셔가지고 텍스트 버튼을 뭐로 바꿔주시면 되겠어요? 그죠? 정지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확인해 봤더니 시작과 정지 버튼 두 가지가 이제 생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시작을 했을 때 이제 보여지는 것들, 텍스트 화면에 이제 기능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사용자가 만질 수 있는 건 아니고 여기에서 어떤 정보를 나타내기 위해서 텍스트를 넣으려고 한다면 그건 어디에 들어있냐면 레이블이 되겠어요. 그래서 레이블에 자 끌어다가 놓으시면 레이블 1의 텍스트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레이블 1 이렇게 화면에 글자를 표시할 때 사용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정지 버튼 아래에다 가져다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레이블의 텍스트 속성을 뭘로 바꿔주시면 되냐 하면 여기는 이제 걸음수를 먼저 알려주려고 그래요. 걸음수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레이블에서 또 한 가지 하나 더 해보도록 할까요? 하나 더 걸음수를 바뀐 거 보이시죠? 하나 더 놓으시고요. 맨 처음에 이 레이블에서 이제 나타내야 되는 숫자가 뭐예요? 처음 시작할 땐 0이겠죠. 그래서 텍스트가 0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0으로 텍스트를 0으로 바꿔주실 것이고 자, 이렇게 하다 보면 레이블 1이 있고요. 레이블 2가 있어요. 각각이 뭘 하는지를 모르잖아요. 특히나 얘를 갖다가 숫자를 이제 나타내 줄 겁니다. 그래서 레이블 2의 이름을 레이블 걸음수로 이제 나타내 줄 거예요. 얘는 그냥 우리 텍스트 화면 나타내는 거고 얘는 기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코딩할 때 얘를 사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숫자를 받아다가 실제로 측정된 숫자를 갖다가 여기다 표시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코딩할 때 액션에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얘는 이름을 바꿔줍니다. 코딩할 때 알아볼 수 있도록 레이블 걸음수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코딩할 때 요거는 어떻게 해주셔요? 실제 걸음수가 표시되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블록 화면에서 스크린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름을 통해서 각 레이블을 구별할 수 있어야 원활하게 코딩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레이블의 이름은 레이블의 용도에 맞게 바꾸는 게 좋고요. 레이블 언더바 걸음수 위에 있는 레이블 1은 걸음수에 표시된 값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는 용도로만 사용자에게 설명하는 용도로만 사용될 뿐이니까 굳이 이름을 바꾸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일단은 됐고요. 그 다음에 한 개 더 하나 갖다 놔야 되겠죠. 이번에는 이제 이동 거리를 나타내 주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제 이동 거리 레이블 하나 놓으시고요. 자, 얘는 속성으로 가가지고 이제 그냥 보여주기만 하면 되죠. 사용자에게. 그럼 텍스트, 속성의 텍스트만 바꿔주시면 돼요. 뭐라고 바꿔주시냐 하면 이동거리 가로 열고 미터로 측정할 것이다. 아이고, 미터. 자, 요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아, 이동거리를 나타낼 거고요. 레이블 하나 더 넣으셔야 되겠죠. 레이블 하나 더 넣으시고, 이번에는 얘는 이동거리를 실제로 받아다가 이렇게 보여주는 거니까, 이제, 컴포넌트 이름도 바꾸시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도 바꿔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름 바꾸기를 하면, 얘는 레이블 언더바 어떤 기능을 하는 거냐 하면, 자, 레이블 언더바 얘는 이동거리.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처음에는 이동거리가 0에서부터 시작하겠죠. 그래서 텍스트 0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됐네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일단은 표면에 그죠? 컴포넌트들 다 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보이는 모습, 우리 앱에서 보이는 모습들은 일단 했는데요. 이 중에서 마지막으로 걸음수를 측정을 할 수 있는 만보기 컴포넌트를 스크린에 추가를 하셔야 돼요. 얘는 어디에 있냐면 실제로 이제 휴대폰 안에 센서가 있거든요. 그 센서를 받아다가 여기다 보여줄 거잖아요. 그 센서가 들어있는 곳은 바로 여기 팔레트에서 밑으로 내려가다면 레이아웃, 미디어, 그리기, 애니메이션, 지도, 센서 서랍에 들어있습니다. 자, 정말 여러 종류의 뭐 가속도 센서도 있고 시계도 있고 자이로 센서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조도 센서라든지 습도 센서라든지 위치 센서라든지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만보기 보이시나요? 네,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 만보기 끌어다가 놓으시면 됩니다. 과학과에서는 센서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자기 휴대폰에 이런 센서들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그 구글 앱에 들어가시면 모든 센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되게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냥 센서라고만 치셔도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뜨는 것들은 자기 핸드폰 안에 있는 것들이고요. 비교해 봤을 때 이제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태블릿에 같은 센서 그 앱을 까시면 어떤 거는 가속도 센서 있고 자이로 센서까지는 다들 기본적으로 있는데 온도 센서라든지 뭐 다른 센서들이 빠진 습도 센서라든지 빠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이랑 태블릿이랑은 센서의 숫자도 꽤 차이가 나는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센서를 이용을 하면 과학 앱 개발하는데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끌어다 놨는데 여기 표면에는 지금 보이나요? 아니죠. 사용자는 이 만보기 기능이 있다는 것을 이제 그 안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만보기라는 컴포넌트가 필요하지만 이게 여기 표시는 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 이쪽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만보기 컴포넌트는요, 스마트폰의 가속도 센서를 이용해서 사용자의 걸음을 감지할 수 있게 만든 컴포넌트입니다. 걸음수와 이동거리를 알려주고요. 만보기의 속성 중 보폭에 입력되어 있는 0.73은 사용자의 보폭이 0.73, 73cm라고 가정을 한 것이므로 정확한 만보기 앱을 만들고 싶다면 보폭값을 만보기 앱을 사용할 사람의 보폭에 맞게 설정을 나중에 바꾸면 되겠지요. 보이시나요? 이쪽에 보폭이랑 여기 있으시죠? 그 다음에 정지감지 2000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2초마다 감지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폭은 0.73으로 되어 있는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보폭에 맞춰서 조금 줄이는 것도 정확한 거리 탐지에 도움이 됩니다. 그럼 보폭에 따라서 그럼 몇 이제 걸음 했다고 하는 거예요? 디자인 네네네. 그래서 대강 정확하게 측정이 되는 건 아니고 이제 대강 만보기를 이용하면 대강의 거리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끝난 것 같아요, 벌써. 그죠? 만보기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블록을 만들어야 됩니다. 블록 화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록을 눌러서요. 코딩 화면으로 들어왔어요. 이제부터 이제 동작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지금은 시작 버튼하고 정지 버튼을 클릭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렇지만 블록으로 코드를 만들어주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앱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반응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블록 화면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자, 시작 버튼을 클릭했을 때 만보기가 만보기가 시작되도록 블록 패널에서 버튼 시작을 선택한 후에 목록에서 언제 시작 버튼을 클릭했을 때 블록을 뷰어 패널로 가지고 올 겁니다. 자, 볼게요. 자, 이제 공통 블럭이랑 스크린 1에 삽입된 블럭들이 있거든요. 이름이 있는 것들을 코딩을 할 때는 이런 액션 버튼을 눌렀을 때라든지 뭐 이런 것을 그런
사용자가 어떤 액션을 취한다. 이런 것을 이벤트라고 얘기를 한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눌러주시면 돼요. 자, 시작 버튼에 대한 코딩을 할 겁니다. 그러면 시작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여기 보시면 지금 황갈색으로 표시된 것이 바로 이벤트 핸들러입니다. 어떤 이벤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떤 사용자가 어떤 액션을 쳐서 신호를 줬을 때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이벤트 핸들러 먼저 갖다 놓을게요. 시작 버튼을 클릭했을 때 무엇을 실행을 하느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는 호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록 패널에서 만보기 1을 선택한 후에 자, 만보기를 갖다 이게 기능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껍데기고 이게 기능이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보기 시작하기를 갖다가 선택해서 거기다 끼워주시면 되겠어요. 자, 호출하기 만보기를 할 때 시작하기 여기 있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자, 클릭을 시작 버튼을 누르면 호출이 되는데 누구를 불러오냐면 만보기라는 함수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기능이 있는 코딩이죠. 이 만보기 기능을 갖다가 아예 컴퓨터 안에서 한 묶음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편리하게 끌어다가 쓰기만 하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시작하기 해서 호출해서 그 다음에 가지고 오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정지 버튼을 클릭했을 때 만보기가 정지되도록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버튼 정지 이걸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자, 얘를 선택해서 이제 클릭했을 때 똑같이 가지고 오십니다. 자, 이번에는 클릭했을 때 만보기가 호출이 됐는데 그 호출된 만보기가 어떻게 돼야 돼요? 정지를 해야 되겠죠. 그럼 만보기 기능에 들어가 볼까요? 네, 여기 있네요. 자, 만보기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정지를 갖다가 끼워 넣어 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잘 정지를 끼워 놓은 다음에 자, 걸음수하고 이제 이동거리 남으셨죠? 자, 걸음수하고 이동거리가 앱 화면에 표시되도록 블록 패널에서 만보기를 선택한 다음에 블록 목록에서 언제 만보기 걸음이 가름지됐을 때 블록을 이 패널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만보기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자, 만보기. 그래서 걸음이 감지되었을 때를 데리고 오십니다. 자, 그래서 걸음이 감지되었을 때 데리고 오시고요. 자, 걸음수를 측정하는 이 이벤트는 사용자가 한 걸음을 뗄 때마다 발생합니다. 만보기가 시작 상태일 때만 걸음수 이벤트가 발생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서 시작 클릭을 했을 때만 요 코딩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걸음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시작 버튼을 먼저 눌러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블록 패널에서 레이블 걸음수를 선택한 후에 목록에서 지정하기 레이블 걸음수 텍스트 값을 가지고 와서 블록 안쪽에 연결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요 안에 들어가야 될 게 사용자한테 표시를 해주는 거죠. 아까 뭐였어요? 레이블 걸음수였죠. 그래서 얘가 바로 기능이 있는 그 레이블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정하기를 클릭을 해주시는데 텍스트 값으로 보여주는 지정하기는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사용자한테 나타내준다. 근데 뭘 나타내 줄 거냐? 우리 텍스트를 나타내 줄 거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정하기 레이블 걸음수 텍스트 여기 있네요. 자, 그래서 얘를 데리고 와서 여기 X 표시된 거는 지금 뭔가 코딩이 잘못됐다라는 뜻이거든요. 얘를 여기 안에다가 제대로 잘 집어넣어 주시면 X 표시가 나중에 없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전히 X 표시도 뭔가 더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코딩이 완벽하지 않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여기 뒤에 뭔가를 끼워 넣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얘는 그냥 표시해 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진짜로 이 텍스트 값이 어디 들어 있었느냐, 들어 있는 걸 가져왔다. 핸드폰 안에 센서에서 센싱이 된 값을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게 어디 있냐면 가져오기 블럭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져오기 블럭을 가져오려면 자, 걸음수 안에 있는 그죠? 걸음수 위에 마우스 커서를 올리면 선택할 수 있는 두 개의 블록이 표시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가져오기 블럭에 잠깐만요. 이거 잘못 가져왔나 보네요. 껍데기를 핸들러를 잘못 가져왔나 봐요. 자, 그럼 다시. 자, 언제나 틀리면 다시 하면 될게요. 자, 삭제할 그러면 때는 이제
델리트 키 그대로 쓰셔도 되고요. 오른쪽 하단에 보면 휴지통 있습니다. 갖다가 버리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틀릴 때 오류를 범했을 때 코딩을 하다가 오류를 범했을 때 더 많은 걸 배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잘못 실수한 것도 선생님들 그냥 보여줄 수 있는 게 아이들한테는 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걸음수에서 만보기에서 선생님 일단 질문 하나 들었는데 먼저 질문 아니라 드려도 될까요? 우정 선생님? 네. 네, 앱 인벤터와 AI와의 연관성이 궁금하시다고 임의정 선생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네. 그 앱 인벤터에서 그래서 제가 시작할 때 인공지능 앱 11가지, 앱 인벤터로 만들 수 있는 11가지 인공지능 앱이라고 되어 있는 책을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시각하고 비전 인식하고 안면 인식하고 그다음에 음성 인식하고 그다음에 자연어 처리가 있는데 그것들을 가져다가 컴퓨터에서만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에서도 가져다가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얼굴 마스크를 썼는지 안 썼는지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인공지능 컴퓨터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냐면 보통 연수 가시면 뭐 하냐면 헌팅 그러니까 사물을 갖다가 이제 띄우면 예를 들어서 필통이다. 그러면 필통을 비치면 점수가 올라가는 그런 인공지능 앱이 있잖아요. 인식 기술을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필통인 것을 인식을 하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 점수가 올라가는 게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노트북을 들고 다니면서 걔를 비추면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면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무데나 비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게임을 개발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도 단지 노트북 고정되어 있는 이런 것보다는 요즘 아이들은 다 스마트폰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훨씬 더 인공지능 접근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끌어다가 쓰는 법, 컴퓨터에서만 하는 거 아니고 스마트폰으로도 충분히 끌어다 쓸 수 있고 스마트폰에서 하면 이제 사물 인터넷이나 이렇게 연동이 훨씬 더 와이파이를 이용을 해가지고 블루투스 이용해가지고 연동이 훨씬 더 쉬워지기 때문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코딩도 같이 배울 수 있고요. 네. 이의정 선생님 어떻게 답변 되셨는지요? 더 추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편안하게 질문하셔도 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이신 거죠. 저도 네.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AI를 좀 더 편하게 활용하거나 코딩할 수 있게 만들어진 게 앱 인벤터다. 네네네. 처음에는 인공지능이 앱 인벤터에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인공지능 기반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연수를 듣다 보면 인공지능 기반 교육은 소프트웨어 교육이냐? 는 아니죠. 100% 매칭되는 건 아닌데 인공지능 기반 교육에는 분명히 소프트웨어 개발자 교육이 있고 사용자 교육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사회에서 사용하는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하는 사회 문화적인 그런 쪽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쪽은 지금 과학 쪽에서 하는 쪽은 대부분 이제 개발자 교육부터 정보 기술 이쪽은 개발자 교육이 더 많죠. 그래서 앱 인벤터는 약간 개발자 교육 쪽으로 더 많이 치중되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코딩 교육하고 더 접목이 되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저기 우리 이미정 선생님께서 추가로 센서를 사용하지 않으면 AI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아서요. 그런데 처음이라 그런지 센서를 사용하는 예제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아마 직접 네, 중급이 넘어가셔야 그때부터 센서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 처음에 근데 이제 초급 때도 가속도 센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번 등장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센서를 사용하지 않으면 AI라고 보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사실은 말씀드렸듯이 기초과정에서는 사실은 코딩 소양 교육부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과학과 그런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인공지능 기반 교육이 있는데 그중에서 코딩 쪽에 좀 더 강조가 된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네. 이의정 선생님, 더 궁금하신 점이나 추가 질문이나 있으시면 편안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센서를 더 이용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과학과 같은 경우에는 아두이노 쪽으로 많이 넘어가는데 아두이노 코딩이 너무 어려워서 되게 유행을 하다가 조금 주춤했었는데 요즘에 또 다시 하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근데 그걸 좀 더 간단하게 블루투스 기능을 이용해서 사물을 조정하는 그리고 거기서 센서를 측정을 해서 센서 측정 값을 넘겨받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마이크로비트로도 하면 조금 더 아두이노보다는 좀 간단해지기 때문에 그쪽으로 더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있어요. 네. 우리 이미정 선생님께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주셨고요. 저도 이미정 선생님 질문 덕분에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네. 너무 좋은 질문, 너무 감사합니다, 이미정 선생님. 계속해서 좋은 질문 좀 많이 해주세요. 네. 네. 그래서 학생들한테 할 때도 이게 도대체 처음 들어가니까 인공지능에 대한 개념도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왜 맞아요. 과학 선생님이 이걸 가르치는지도 되게 궁금해하고, 막 네. 그래서 그 처음 부분을 잘 이제 접목을 시켜주시는 게 제가 1기 때 부족했던 점이 그런 점이었던 것 같아요. 무조건 이제 막 들어가고 막 이건 필요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커리큘럼 강요하는 듯한 이런 분위기가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그 앞에 부분을 도입 부분을 잘 싸서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선생님 이제 다음번 수업할 땐 도입 부분에 뭔가 추가해서 이제 하실 네, 계획이신 그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 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것도 일종의 인공지능인데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과학과의 접목성을 얘기를 해주고 그것만큼은 못하지만 우리는 간단하게 요 정도 기능을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그렇게 들어가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네. 그죠? 요 걸음수. 걸음이 감지됐을 때 다시.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아까 레이블에서 뭐 어떻게 했어요? 그죠? 오늘 보여주는 거 텍스트. 지정하기, 레이블 걸음수, 텍스트 넣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걸음수에다가 네, 나왔네요. 자, 가져오기 걸음수 있으시죠? 요거를 갖다가 그래서 학생들도 갖다 끼워주시면 댔는데 안 뜨는 아하, 어떻게 경우가 되는 거냐 있어요. 그래서 하면 이 왔다 갔다 만보기엔 두 해보도록 가지의 이렇게 기능이 해주면 됩니다. 들어있는데 걸음수하고 거리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기능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이 핸드폰 안쪽에 들어있는 그래서 걸음수가 만보기 같은 지금 저장 경우에 이제 내장 함수이고요. 두 가지 결과값을 리턴한다고 그러죠. 돌려주는 거를 하는데요. 그 중에서 이 함수가 보내주는 값이 두 개 중에서 오늘 나는 걸음수를 사용할 거야. 그러면 여기를 갖다가 바로 꺼내서 쓰면 되는 겁니다. 얘 기능 자체에 이 결과값을 보내주는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끼워 넣어 주시면 이제 그냥 레이블에는 그 들어온 값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핸드폰에서 측정된 값을.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와서 텍스트로 나타내서 보여준다. 이런 뜻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마치 이렇게 흐름이 흘러간다. 전기가 통하듯이 흐름이 흘러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안에 들어있는 게 이제 핸드폰에서 스마트폰에서 측정된 값이라고 했잖아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 하면 그저 앞에서 배웠던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변수는 일종의 저금통 같아요. 그 안에 뭐 한 개 들어있을 수도 있고 두 개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하는 숫자가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블록 패널에서 레이블 이동 거리를 선택한 후에 이번에는 이제 레이블에서 이동 거리를 갖다가 해야겠죠. 자, 그래서 블록 패널에서 레이블 이동 거리를 선택한 다음에 이것도 보여줘야 되는 거죠. 레이블 이동 거리의 텍스트 값을 받아다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받아다가 보여주는 거니까 얘 위에 게 아니고 얘죠. 지정하기가 바로 나타내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니까 얘를 끌어다가 자, 두 개를 한꺼번에 코딩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밑에다가 아이고 딸깍이 안 되네요. 자, 딸깍해서 들어갔습니다. 자, 이번에는 변수로 뭘 받아와야 되냐 하면 거리를 받아와야 되겠죠. 특별하게 이렇게 만보기 이 이벤트 핸들러에는 이렇게 변수를 쉽게 찾아다가 받아올 수 있도록 이미 들어있어요. 두 개의 변수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자, 그래서 가져오기를 하는데 거리를 가지고 오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리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이고.
자, 딸깍. 지정하기는 한국어가 더 어려워요. 세팅이라고 영어로 이게 영어 버전도 있잖아요. 지금 한국어로 우리가 바꿨는데 지정하기는 세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됐네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이제 블록에 잘 끼운 다음에 해주시면 이제 만복의 첫 번째 이제 버전을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자, 이것을 갖다가 실시간으로 이제 컴패니언 앱을 통해서 연결을 해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여기 보시면 연결 AI 컴패니언 해주시면 지난 시간에 우리 했듯이 코드 있으시죠? 자, 코드를 갖다가 이제 스캔을 떠가지고 이제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컴패니언 앱으로 찍었어요. 선생님 스캔을 해가지고 그랬더니 만보기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두 가지를 체크하셔야 되죠. 시작 버튼을 클릭하고 걷기 시작하면 걸음수하고 이동거리 숫자가 변하는지, 그 다음에 정지 버튼을 클릭하고 걸으면 걸음수하고 이동거리 숫자의 변화가 없는지를 확인해서 화면 녹화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가 그 녹화본이 끝났고요. 이 같은 앱을 갖다가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볼 수 있도록 그 업그레이드 하는 거는 16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업그레이드 하는 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단점이 확인이 됐으니까요. 얘를 갖다가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좀 더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디자이너 화면부터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딱 봐도 이제부터는 이번 업그레이드의 중점은 뭐냐면 그 화면 구성입니다. 그래서 화면이 아이들이 이제 나중에 자유주제를 할 때 보면은 버튼 여기다 놨는데 왜 가운데로 놓고 싶은데 가운데로 안 들어가요? 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코딩도 되게 중요한데요. 앱 인벤터 같은 경우에는 디자이너 화면에서 디자인을 어떻게 사용자가 하기 쉽게 하느냐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디자이너도 한 40%, 그다음에 블록 코딩이 60% 이런 정도로 조금 구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었던 디자이너 화면에서 이번에는 팔레트 패널의 레이아웃 서랍에서 수평 배치라는 것을 갖다 꺼내서 쓸 겁니다. 자, 여기 팔레트, 그 다음에 레이아웃. 자, 그래서 수평 배치 얘를 끌어다가 맨 위에다가 표시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시작 버튼 위에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레이아웃이랑 컴포넌트를 배치하는데 사용되는 틀이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얘가 이렇게 몰려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자, 수평 배치에 거기 보시면 오른쪽에 속성에 수평 배치가 지금 선택된 상황에서 높이하고 너비를 좀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특별히 너비부터 먼저 조절해 보도록 할게요. 자, 너비를 클릭을 했더니 자동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부모 요소에 맞추기를 할 겁니다. 자, 부모 요소라는 건 지금 얘보다 부모가 누구예요? 스크린 1이죠. 그래서 스크린 1의 너비에다가 맞추겠다라는 뜻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스크린 그 요소의 스크린의 너비만큼 지금 표시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시작 버튼도 넣어보고 정지 버튼도 우리 필요하니까 일단은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끌어다가 놓으시고 그 다음에 정지 버튼도 끌어다가 넣습니다. 자, 시작하고 정지만 있어서 불편했죠. 그러면 무슨 버튼이 필요하겠어요? 다시 시작을 해야 되니까 초기화를 할 수 있는 버튼 또는 이제 전 앱을 껐다가 켜도 전에 카운트 됐던 게 연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두 가지 버튼이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제 버튼을 추가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장 버튼을 만들기 위해서 팔레트 패널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서랍 다시 가서 사용자랑 인터페이스 서로 얘기 나눌 수 있는 곳에 가가지고 버튼을 하나를 더 가지고 오십니다. 그래서 버튼을 하나 더 추가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지 버튼 오른쪽에다가 지금 넣었습니다. 자, 컴포넌트 패널에서 이제 얘는 액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코딩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얘 버튼 이름을 바꿀 건데요. 얘 기능은 이제 앱이 꺼져도 그 전에 있던 그런 것들을 기억을 해가지고 숫자를 갖다가 지워지지 않도록 해주는 저장 버튼이에요. 그래서 버튼 언더바 저장이라고 이런 액션을 해줄 거다라고 하고 이름을 바꾼 다음에 자, 이번에는 사용자한테 버튼 1 텍스트로 나타내지면 안 되겠죠. 의미 전달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저장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가 생겼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떻게 돼요? 사용하고 나서 바로 다시 또 시작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초기화를 시켜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초기화 버튼을 만들기 위해서 똑같이 어떻게 돼요? 버튼을 가지고 와서 버튼 컴포넌트를 가져와서 저장 버튼 오른쪽에다가 넣습니다. 자, 얘도 액션이 있는 거죠. 코딩을 해서 액션이 있을 거니까 얘는 버튼 언더바 초기화 버튼 그리고 언더바 초기화 버튼을 만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용자가 이게 초기화 버튼인지 알아야 되니까 속성에 텍스트 쪽으로 가서 초기화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초기화 이렇게 해주시면 4개가 되죠. 자, 그랬는데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지금 한쪽으로 이제 버튼들이 쏠려가지고 별로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얘가 나란히 공평하게 여기 꽉 차게 들어갔으면 좋겠거든요.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했을 때, 자, 뷰 패널에서 시작 버튼을 선택하거나 컴포넌트 패널에서 이제 시작 버튼 여기를 클릭하거나 해서 속성이 열리도록 만들어줍니다. 자, 그러면 얘의 속성에서 아까 전에 했던 거 있죠. 너비를 바꾸고 싶습니다. 공평하게. 자, 부모 요소에 맞추기를 해줍니다. 아, 스크린 1만큼 넓어지는 거 아닌가요? 아,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많은 지금 같이 나누고 있는 이 패널 안에서 같이 나누고 있는 것들이 4개나 3개나 더 있기 때문에 얘가 완벽하게 다 차지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같은 방식으로요. 정지도 클릭해서 정지 버튼을 활성화시킨 다음에 속성 값에서 마찬가지로 너비를 부모 요소에 맞추기를 해줍니다. 자, 같이 저장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너비, 부모 요소에 맞추기 확인. 자, 초기화 버튼 마지막입니다. 자, 너비, 부모 요소에 맞추기 확인. 하면 이 4개의 버튼이 공평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잘 공평하게 딱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걸음수를 갖다가 이제 그 사용자한테 보여주고 싶은데 숫자가 너무 작습니다. 게다가 한쪽에 쏠려 있어요. 별로 좋지 않죠. 자,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이 위에 있는 텍스트가 아니고요. 이 밑에 있는 값일 거예요. 이 값이 좀 크게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얘를 선택을 하니까 자동적으로 이제 컴포넌트에서도 레이블 걸음수 액션이 있는 코딩에 들어가는 이쪽이 활성화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속성에 보시면 이제 텍스트의 사이즈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글꼴 크기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꼴 크기를 50만큼 키워보도록 할게요. 와, 엄청 커졌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얘가 이제 키웠고 이번에는 이동거리도 좀 크게 나타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동거리 이번에는 이쪽에다가 레이블 이동거리가 이제 활성화된 것을 보시고 얘는 걸음수만큼 크진 않고 적당히 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글꼴의 크기를 얘를 50으로 하고 쟤를 80으로 했었어야 됐네요. 50만큼 해주시고 똑같으니까 별로다. 그럼 다시 돌아가가지고 얘 좀 더 크게 해주고 싶어요. 그럼 80 이렇게 해볼게요. 그래서 얘는 80이니까 엄청 커졌고요. 얘는 50이니까 좀 작게 표시가 됐습니다. 자, 근데 한쪽으로 쏠려 있으니까 보기에 나쁘네요. 그럼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 하면 텍스트 정렬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 지금 0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눌러보니까 가운데라는 값이 있어요. 가운데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가운데로 바꾸는데 얘도 일단은 요 가운데로 바꿔주시고 텍스트 안쪽에서 가운데로 바꿔주시고 자, 이랬더니 내가 원하는 거는 여기 전체 창에서 가운데인데 이 글자 사이에서 가운데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안 됐을까요? 네, 스크린에서 얘를 가운데로 바꿔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스크린을 클릭한 후에 속성 패널에서 얘네들을 수평을 갖다 다 맞춰주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스크린 패널에 가가지고 이번에는 스크린 패널에 가서
여기 있네요. 수평 정렬. 가운데. 자, 이렇게 해주시면 이 세 가지 모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버튼, 레이블 모두 가운데 정렬이 됩니다. 그래서 보기에 훨씬 더 좋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디자이너 화면은 이제 다 될 것 같네요. 이제 블록으로 들어가서 생명을 불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블록 클릭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코딩이 됐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추가 코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저장 버튼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저장 버튼을 클릭했을 때 걸음수하고 이동 거리가 저장되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버튼 중에서 저장 버튼이 지금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버튼 저장을 클릭을 합니다. 자, 버튼 저장을 클릭했을 때 라는 것을 사용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사용자가 클릭을 했을 때 저장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뭘 저장할 거냐 하면 만보기 값을 저장을 해줄 겁니다. 자, 그러면 어디로 가야겠어요? 만보기는 함수였죠. 그래서 만보기를 갖다가 만보기를 클릭을 해보고 만보기 값을 저장하겠다. 여기 있네요. 호출, 만보기로 호출한 다음에 그 값을 저장하시오. 얘를 끌어다가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해주시면 이 버튼은 클릭하면 만보기에 기존에 되어 있던 값이 저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자,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지금까지 걸음수하고 이동거리가 스마트폰에 저장이 돼요. 앱을 종료하고 다시 실행해서 시작 버튼을 클릭하면 이전에 저장된 걸음수하고 이동거리 이어서 측정이 되니까 되게 편리한 기능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버튼 하나 더 남았습니다. 이번에 누구죠? 네, 버튼 초기화 버튼입니다. 자, 초기화 버튼을 클릭할 거예요. 그래서 클릭을 하면 이제 어떻게 될 거냐 하면 도로 0이 나오도록 코딩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도로 0이 나오도록 코딩을 해주시려면 자, 만보기를 갖다가 내부적으로는 사용자한테 보여줄 때는 0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스마트폰 내부적으로는 만보기 값이 초기화가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만보기를 갖다 클릭을 하신 다음에 초기화했죠. 자, 이렇게 하면 내부적으로 초기화 되는 거고요. 이 내부적으로 초기화 되는 것을 갖다가 외부적으로 사용자한테 내보내야 됩니다. 자,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죠? 지정하기 레이블을 갖다가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앱 화면에 표시되는 걸음수와 이동 거리를 초기화하는 코드를 만들어 볼게요. 이제 화면에 나타나는 코드를 만드는 겁니다. 자, 복제를 이용해서 블록 코드를 만들어 볼 건데요. 우선 만보기 걸음이 감지되었을 때 블록 안에 있는 지정하기 레이블 걸음수 텍스트 값 블록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는 복제하기를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얘를 사용할 거라는 형식은 똑같죠. 얘를 가져다가 사용을 할 건데요. 자, 지정하기 나타내 줄 거다. 얘를 복제를 하시면 됩니다. 복제. 일단 이렇게 딸려왔죠. 뒤에 것까지 딸려옵니다. 어미를 하시면 뒤에 것까지 딸려오게 되어 있어요. 복제를 하면. 자, 그럼 얘를 갖다가 이렇게 쉽게 하는 방법도 있네요. 딸깍 넣어주시면 됩니다. 죠. 그러면 선택한 블록과 같이 같은 블록이 하나가 생기면서 얘를 끌어다가 블록 안쪽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져오기 걸음수를 가져오는 건 아니죠. 이제는 그래서 요거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얘는 델리트 키를 누르거나 마우스 오른쪽 키를 넣어서 블록 삭제를 해도 되고요. 그냥 간단하게 띄어다가 휴지통에다 갖다 버립니다. 재밌네요. 그죠? 딱 벌렸다가 다시 닫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걸음수만 0을 내보이면 안 되겠죠. 또 누구도 있어야 되겠어요. 그죠? 그 걸음수에다가 그 다음에 그 이동 거리도 그렇게 이동 거리도 0으로 나타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까지 다 하셔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얘를 버리고 나니까 내줘야 되는 게 없어지다 보니까 여기 코딩이 잘못됐다고 X 표시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0으로 표시된 걸 달아줘야 돼요. 그럼 얘는 어디에 들어있느냐? 바로 문자에 들어있겠죠. 자, 그래서 보라색. 자, 그래서 보시면 어디냐 하면 텍스트에서 블록 패널에서 텍스트를 선택해 볼게요. 텍스트 여기 있네. 자,
자주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보라색, 얘가 보라색이니까 함수가 보라색이고요. 얘는 자주색, 핑크색? 자주색? 그죠? 자주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자주색에서 땡땡이 바로 가로 안에 들어있는 텍스트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얘 데려다가 띄우시고요. 요 안에 뭐가 표시되면 되겠어요? 초기화니까 0이 표시되시면 되겠죠. 0 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이동거리도 한번 표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동거리는 복제해서 끼워 넣은 다음에 걸음수 대신에 레이블에 이동거리 레이블을 나타낼 건데 텍스트를 받아다가 보여줄 거예요. 뭐라고 받을 거냐면 이거 안 바꿔도 되겠네요. 0으로 받아주시면 되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것으로 만보기 앱 만들기가 끝났어요. 컴패니언 앱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연결하신 후에 잘 되는 걸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APK 빌드 누르셔가지고 그죠? APK 중 QR코드 제공을 하신 다음에 이걸 읽어서 실제로 작동하는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자, 먼저 컴패니언 앱 해서 확인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빌드에서 QR코드 제공 이렇게 하시면 오늘 50% 기다려주세요. 이게 언제나 오래 걸리죠. 그래서 다시 내려가는 법도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끝까지 가시면 이때 뜨는 QR코드를 읽으셔가지고 화면 녹화해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자, 체크리스트입니다. 시작 버튼 클릭하고 걷기 시작하면 걸음수하고 이동거리 숫자 증가하는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지 버튼 을 클릭하고 걸으면 걸음수와 이동거리의 숫자의 변화가 없는 걸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합니다. 저장 버튼을 클릭한 후 앱을 재시작하고 시작 버튼을 클릭하면 저장된 걸음수와 이동거리 이어서 측정이 되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저장 버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APK를 만든 다음에 설치해야지 끄고 나서 다시 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컴패니언 앱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꼭 APK를 두 번째 거를 만드신 후에 화면 녹화해 주시기 여기가 바랍니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질문이 자주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장 버튼이 되는지 앱을 껐다가 켜서 확인해야 되는 경우에는 컴패니언 앱을 사용하지 말고 바로 빌드를 이용을 해서 APK를 만든 다음에 핸드폰에 직접 설치해서 확인을 하도록 해야지 됩니다. 선생님들도 주의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초기화하는 버튼을 클릭하면 걸음수하고 이동거리가 0이 빵이 되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다운로드에 지금 페도미터가 이제 자동으로 안 깔리시는 경우에는 눌러서 깔아보도록 학생들이 하겠습니다. 컴퓨터에 다운로드 폴더 찾는 것도 힘들어하고요. 그 다음에 핸드폰 안에 어디에 저장되는지 그거 찾는 것도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폴더 내로 들어가는 거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설정에 가서 출처를 허용해 주시고요. 네. 자, 이게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등록된 앱이 설치. 아니기 때문에 다 그냥 설치를 설치가 선택해 완료가 주시면 됐습니다. 됩니다. 자, 만보기 앱을 시작시켰습니다. 자, 시작 버튼을 누르고 걸음을 천천히 위아래로 하면 5, 6, 7, 8 막 심하게 흔들면 이게 실제로 지금 걸으시는 거 이게 네, 사실 흔들어서 이런 학생들 식으로 됐죠. 그다음에 정지를 누르고 나서 흔들면 더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 값을 저장해 보도록 할게요. 저장. 자, 저장이 잘 되셨으면 앱을 한번 꺼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만보기를 시작을 하면 시작 버튼을 누르면 지금 걸음수는 지금 원래 저장됐던 값으로 바뀌도록 하는 코딩 안에서 0이지만 한번 흔들어 보면 40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봐서 기존에 있던 걸음수에다가 더해지는 것을 볼 수가 내장한테 있습니다. 들어있어서 흔들어 볼게요. 보이는 거는 자, 0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시고 합니다. 다시 초기화를 선생님 눌러서 그러면은 선생님들 영으로 그 질문 들어가는 들어오셨는데 것을 폰 볼 수 기종과 있습니다. 상관없이 이런 식으로 가능한 것이냐고. 네, 만보기가 없는 핸드폰은 태블릿도 없었어요. 네. 어떤 그 안드로이드 대부분 걔도 돼요. 그 뭐지? iOS 그 네. 애플도 되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 그 수업 들으시고 우리 최윤정 선생님께서 제가 지난주에 저도 사실은 네. 같은 고민을 처음에 오정 선생님 수업 들으면서 저기 되게 어렵다고 처음에 느꼈는데 최윤정 선생님께서도 좀 어렵다고 이렇게 주셨어요. 네네네. 그래서 저도 쉬울 것 같으면서 이 책을 보면서 하니까 조금 더 이제 이해가 쉬웠는데, 최윤정 선생님한테도 좀 지금 어렵게 느껴지신 선생님들 있으시잖아요. 좀 쉽게 네. 접근하실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 김가영 선생님께서 먼저 답변으로는 저도 어렵지만 계속 보다 보면 접근성이 생길 듯하여, 이렇게 저도 사실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선생님들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근데 학생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얘네들은 엔트리하고 스크래치 세대거든요. 즉 그때 한참 코딩 붐이 불었다가 가라앉았었어요. 그러면서 인공지능이 다시 부활을 하면서 엔트리에 인공지능 그 블록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뜨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은 친숙하고 선생님들은 낯선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는데요. 사실은 하다 보시면 처음에 누르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지, 일단은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 찍을 때도 되게 망설이면서 찍었거든요. 티는 안 나겠지만. 그래서 처음에 그 화면이 외워지질 않아가지고 어느 부분에 어느 게 있는지 외워지지 않아서 처음에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그 단계만 학생들 같은 경우는 2주면 두 번째 시간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일주일 정도만 이제 하시면 코드가 어디에 있는지 금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하기 정도는 금방 하시는데 문제는 이제 중급 단계에서 리스트 쪽에 가면 리스트하고 타이니DB라고 해서 내장 저장소가 있거든요. 걔랑 같이 변수랑 같이 가는 쪽에 가시면 코딩을 안 하신 정보 선생님도 아니고 저처럼 이제 생물이나 막 이렇게 탁과이신 분들은 처음에 이해할 때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쪽은 굉장히 강의가 많아요. 유튜브도. 거기 리스트 전까지는. 근데 리스트 이후에 강의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독학을 하실 때는 그쪽이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어려웠고요. 네. 그리고 선생님 추천해주신 제가 이 책을 실제로 이제 좀 책을 보면서 또 정 선생님 강의해 주신 거 같이 보면서 이렇게 하니까 네. 우리 선생님들도 다 실력자이시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것 네, 같아서. 더 금방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이미정 선생님께서 계속해서 좋은 의견을 주고 계셔요. 초등학교에서 앱 인벤터를 배우고 오는 경우가 늘고 있어서 중학교에서 맞아요. 가르칠 때 학생 간 편차가 있는 경우,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초중고 간 교육과정 연계가 논의됐으면 맞아요. 좋겠다. 네. 지금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앱인벤터가 지금 굉장히 메이커 교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초등학교에서도 그렇고 중학교에서도 하고 특히 강남 서초에서 지금 또 공문이 계속 오고 있는데 앱인벤터 프로그램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초등학교면 중급 전까지 좀 해줬으면 좋겠고 중학교면은 리스트부터 저장소 이후까지 해줬으면 좋겠고 고급이면은 인공지능이랑 이쪽까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이제 그 책 보시면 알겠지만 맨 뒤에가 세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데이터 사이언스하고 하나는 인공지능하고 하나는 사물 인터넷으로 나눠지거든요. 근데 그 한 분야만도 되게 내용이 깊숙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과정 통일이 필요하진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여기서 김가영 선생님께서 또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를 잘 해주셨어요. 점점 대단한 초등학생들이 오고 있군요. 네, 맞습니다. 저도 중학교 선생님이라서 진짜 이게 와닿는 표현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정 선생님이 방과후에서 배우는 애들도 있고 열정 있는 초등 선생님들이 또 워낙 많으신 것 같으셔서.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 김다옥 선생님께서도 수업 사례 나눔을 들으면서 교육과정의 계열성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생겼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이런 나눔을 통해서 정말 초중고가 함께 이렇게 수업 사례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만들고 의견을 모아서 건의하고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만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경찬 선생님, 다음에 이제 연결해서 강의해 주실 문경찬 선생님께서
앱 인벤터 블록형 기반이고 아무래도 요즘에는 교육력 요구가 많기 때문에 학년이나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학생들의 사전 소프트웨어 관련 경험을 조사하는 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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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이제 이런 수업에 대해서 이제 하시면서 이렇게 차근차근 안내하는 영상 콘텐츠도 꼭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우리도 네. 사실 경험 없는 쉬운 선생님들 것만 빼고 대부분인데, 중급 이후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치운 거는 이제 많은데 중급 많이 이후로는 있어요. 예, 없으니까 그런 예, 것들은, 예. 네. 그래서 잘은 모르지만 접해보는 것은 계속 접해보면서 접근성이 생기고 친밀도가 생기니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질문 온 거고, 선생님들 또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워낙 좋은 의견을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성나연 선생님하고 같이 이제 영재원에서 이제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성나연 선생님은 정보 선생님이시고, 저는 과학 선생님이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거를 하려고 그러면 한두 시간으로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교육 계열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특히나 기술하고 정보하고 과학하고 이제 같은 군으로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군이 같이 어떻게 하는, 왜냐하면 기술에서는 사물 인터넷을 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정보에서는 코딩을 하면 좋겠고, 수학에서는 알고리즘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뭐 과학에서는 이제 그런 만들기라 창의적인 그런 프로젝트 수업을 했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희 둘이 웃었어요. 그러면은 다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막 웃었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좀 아직은 초기라서 체계적이지 않지만 시도해보는 건 되게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선생님 지금 제안하신 게 사실은 이제 미래 교육에 그래도 우리가 준비하고 만들어가야 될 방향성인 거죠.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그러면 질문 없으시면 우리 또 이제 문경찬 선생님께서 두 번째 수업 바쁘신 가운데도 준비해 주신 문경찬 선생님 수업으로 일단 이렇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라도 질문 있으시거나 하시면은 또 우리 오정원 선생님 이렇게 또 오시고 하면은 또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이렇게 토의 토론도 이렇게 실시간으로 가능하게 하면서 우리가 좋은 미래 교육을 만들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문경찬 선생님 수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